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관고 3, 어제 시험에 치러졌던 진관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지 이제 분석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번에 진관고 확통 어떻게 나왔냐? 출제 경향을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수능 특강.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험지의 번호. 객관식 11번, 12번, 15번, 16번, 18번 더 다양하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찾은 것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이제 시험지 이제 번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수특. 우리의 이제 부교재였던 수능 특강. 수특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특 31페이지에 3단원 유제 2번에 11번 문제랑 거의 연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이제 2단원 레벨 2에 1번이 이제 12번, 객관식 12번이랑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써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출제 경향은 이제 부교재에서 이제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학교에서 알려줬죠.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레벨 1이랑 레벨 2에서만 이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보면 이제 다 레벨 2, 레벨 1 이런 데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 11번부터 한 16번부터 한 16번까지는 거의 그대로, 한 변형이 거의 없이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수능 특강을 잘 풀었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18번은 사실 거의 문제는 비슷한데 풀이 방법이 그대로 가져가면 좀 잘 안 풀리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 좋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수능 특강 레벨 1, 2에서 변형이 되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 우리가 시험을 본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의 좀 애를 쓰게 만들었던 14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딱 봤을 때 좀 당황했을 법한 17번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능 특강에 없는 문제들인 거죠. 특히 뭐 이제 14번은 좀 비슷하게 있긴 한데 이제 문제만 조금 비슷하고 이제 아예 다른 문제인 거니까 이제 14번이라든지 17번은 수능 특강에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이 18번이랑 14번이랑 이제 17번이 이번 시험에 조금 이제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난이도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 70점 넘기에는 좀 수월한 시험이었다. 왜냐면은 이제 수능 특강을 안 푼 친구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지정해줬는데 안 푼 친구는 없을 테니까 이 수능 특강을 갖다가 풀었다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변형이 되었어도 조금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맞춰줬을 거고, 그래서 한 70점 넘기에는 좀 수월한 시험이었다. 근데 한 80 후반, 80 중반 정도, 80 중반 정도 이상을 갖다가 점수를 받기에는 좀 어려웠다. 왜냐면 이제 18번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14번이라는 갑자기 복병이 딱 껴있는 것. 이거 정말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14번 같은 거 이제 풀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이제 멘탈 살짝 무너져서 얘네들은 그냥 수능 특강 변형인데 막 손 잘 못 대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한 80 중반에서 한 90점 초반 이런 친구, 여기는 점수 맞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다 하고 우리가 이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하나 남았죠. 기말고사 하나, 이 남은 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학교에서 레벨 1 수능 특강 레벨 1과 레벨 2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봐야죠. 기말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레벨 1, 레벨 2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레벨 3이 있는데 얘는 이제 들어간다고 안 했으니까 학교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보는데, 근데 이 레벨 1과 레벨 2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다 변별력 있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갖다가 붙을 텐데, 이 알파가 사실 다른 학교들이었으면은 정말 그냥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을 갖다가 이제 풀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진관고는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이 모의고사, 이 플러스 알파를 모의고사로 잘 안 내죠. 그러니까 최신 모의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신 모의고사. 최근 모의고사. 최근 모의고사로 잘 내지 않아요.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최근 모의고사를 먼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지금 우리가 이 선생님이 이 17번을 갖다가 풀이를 해줄 건데 사실 풀이를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얘를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가는 이제 계산력, 그렇죠? 계산력. 그 다음에 이 18번도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인데 얘는 조금 이해력, 그렇죠? 이해력이랑 내가 확률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제 탄탄한 개념이 갖다가 필요한 거죠. 탄탄한 개념. 이런 게 갖다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어디서 갖다가 길러지는 거냐? 얘는 유형 문제죠. 우리가 이제 흔히 푸는 마플 시너지, 그 다음에 센 이런 아이들에서 얘네들이 갖다가 길러져요. 너네도 모르게 잘 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를 풀 때 내가 진광고 학생이라면 이 최근 모의고사를 갖다가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이거에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뭐 유형 문제집을 갖다가 풀고 좀 더 다양한 문제,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양치기,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접근해보는 한 문제를, 이 모의고사랑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모의고사는 한 문제를 좀 오래 깊게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라면은 이렇게 이제 유형 문제집이나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푼다는 거는 좀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좀 다양한 풀이를 갖다가 머릿속에 좀 기억하는 그러한 좀 공부를 해줘야 진광고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킬러 문제 이런 거 막 풀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러한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해주면은 좀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돼 있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진광고 3 오늘 이번 어제 본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좀 변형이 찔끔 된 거는 조금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맞췄으면 얘네도 남들도 맞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레벨 1, 2는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풀이 방법이 조금 바뀌는, 조금이 아니 많이 바뀌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개념과 이제 문제 적용력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진광고 학생이라면은 이러한 킬러 문제를 갖다가 보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 14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28번 이렇게 한번 세 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해보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보면은 이제 3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의미로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4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3의 배수이거나 60 이하의 확률을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갖다가 잡아두고 그 다음 60 이하의 사건을 B라고 갖다가 잡아두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이거나 A이거나 B인 거니까 결국 우리한테 지금 A 합집합 B를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3부터 11까지니까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있는데 얘가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양쪽 끝에, 그러니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3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의 배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3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 6일 때, 3일 때, 7일 때 양쪽 끝 숫자가 3일 때, 8일 때, 3일 때, 9일 때, 3일 때, 10일 때, 3일 때, 11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뭐 6이면은 근데 그 사이에 지금 4개를 택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2개는 들어가야 했는데 4일 때 6이면 2개가 들어갈 수 없죠.
4일 때, 뭐 8일 때, 4일 때, 9일 때, 5일 때, 9일 때,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 그럼 얘를 내가 6건을 갖다가 구하려면, 3의 배수가 아닌 걸 갖다가 구하려면 양쪽 끝이 결국 4, 5, 7, 8, 10, 11 중이면 되겠네? 그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보자마자, 이거 6건 느낌으로 갖다가 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괜찮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6건을 갖다가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지금 P에 A 합집합 B에 결국 6건을 갖다가 이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A의 6건에 교집합에 B에 6건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1에서 P에 A의 6건 교집합 B의 6건을 갖다가 구해서 빼달라라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의 6건은 뭐야? 여기서 A의 6건은 3의 배수 아님. 3의 배수 아님. 그 다음에 B의 6건은 뭐야? B의 6건은 60의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양쪽 끝에 숫자를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중에서 60이 초과하는 거. 이 교집합은 겹치는 걸 구하는 거니까 훨씬 쉬워졌죠. 내가 3의 배수, 양쪽 끝을 곱한 것들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중에서 60이 초과되는 것까지 겹치는 걸 갖다가 구해줘서 전체 1에서 갖다가 빼주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얘를 갖다가 구해봅시다. 3의 배수 아닌 것. 그러면은 맨 앞에가 내가 제일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갖다가 하나씩 세주면은 제일 작은 숫자가 3이면 3의 배수가 될 테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4일 때, 그러면 그 제일 큰 숫자가 만약에 5가 되면은 그 사이에 2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안 되고 6일 때도 안 되고 7인 것부터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큰 숫자가 7일 때,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4이고 제일 큰 숫자가 8일 때, 제일 작은 숫자가 4이고 제일 큰 숫자가 9면은 둘이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니까 10일 때, 제일 작은 숫자가 4고 그 다음에 11일 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세주면은 얘는 4랑 7 사이에 2개 들어가 있으니까 2개 중에 2개 다 뽑아야겠네. 그래서 얘는 2C2, 얘는 3개 중에 2개, 얘는 4개 중에 2개, 얘는 5개 중에 2개죠. 4랑 10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중에 2개, 얘는 6개 중에 2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가 되면은 제일 큰 숫자가 8부터 되겠죠. 7이면은 그 사이에 1밖에 없어. 6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제일 큰 숫자가 8일 때, 난 제일 큰 숫자가 9면 3의 배수 안 돼버리니까 빼주고 10일 때, 그 다음에 11일 때. 그러면은 얘는 또 2개 중에 2개, 얘는 4개 중에 2개, 얘는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6이면은 3의 배수가 무조건 될 테니까 6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때, 7이면은 3의 배수가 안 되려면은 11일 때랑 10일 때랑 11일 때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0일 때, 그 다음에 11일 때. 그럼 얘는 2개 중에 2개, 얘는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8일 때는 또 11일 때, 그 다음에는 얘는 2개 중에 2개겠죠. 2개 중에 2개.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겹치는 것만 찾아주면 돼. 그 중에 60이 초과되는 거, 양쪽 끝을 곱했을 때 60이 초과되는 거, 얘는 40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55고, 얘 70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3개. 70, 77, 88.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얘는 3가지, 얘도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총 5가지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죠? 이거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당연히 이 숫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전체.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전체인데 그 중에 얘를 만족하는 거는 5개밖에 없다. 그래서 1 빼기 9C 4분의 5가 나온다. 9C 4 계산해주면은 9, 8, 7, 6, 1, 2, 3, 4, 띵띵띵띵띵 3, 21, 126. 그래서 얘는 126분의
5를 1에서 갖다가 빼주면은 얘는 126분의 121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확통은 풀이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학교 시험장에서 아니면 뭐 수능 시험장에서 여사건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여사건 아니면 못 푸나요? 당연히 풀 수 있죠. 얘를 그냥 무턱대고 구하는 거예요. 3의 배수인 거 구하고 그 다음에 60 이하인 거 구하고 그러면은 얘는 합집합이니까 구한 거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갖다가 빼면 되겠죠. 60의 3의 배수도 되고 60 이하인 걸 갖다가 이제 빼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조금 더 많아지는데 한번 이제 좀 대략적으로 빨리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여사건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확통을 하나의 방법으로만 갖다가 생각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통의 한 문제를 가지고서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실력이 정말 잘 많이 는다. 그래서 한번 그냥 여사건 말고 그냥으로도 한번 풀어보면은 내가 3의 배수일 때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은 결국 또 마찬가지. 제일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갖다가 생각하면은 제일 작은 숫자가 3일 때, 그럼 제일 큰 숫자가 6이면은 2C2, 7이면은 3C2, 8이면, 그러니까 3일, 제일 작은 숫자가 3이면은 양쪽을 곱했을 때 무조건 3의 배수가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3일 때는 6이면 2C2, 3일 때 하나씩 세보면은 6이면 2C, 제일 큰 숫자가 6이면 2C2,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7이면 3C2, 그 다음에 4C2, 그 다음에 5C2, 그 다음에 6C2 몇 가지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11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2개 선택한 거의 개수까지 가능한 거니까 7C2까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작은 숫자가 4라고 가정하면은 끄트머리 제일 큰 숫자는 3의 배수가 되는데 6이면 여기 2개가 못 들어가니까 9만 되겠네요. 9.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선택한 거. 얘는 4개 중에 2개 선택한 거. 맨 끝에 머리가 제일 작은 숫자가 5이면은 제일 큰 숫자는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3개 중에 2개인 거. 일단 제일 끝머리가 작은 숫자가 6이면은 얘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9부터 9일 때, 10일 때, 10일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죠. 그래서 얘는 2C2, 그 다음에 3C2, 그 다음에 4C2. 그 다음에 7일 때는 이제 얘가 여기 10부터 셀 수 있는, 10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7, 10이면 3의 배수 안 되고 7, 11도 안 되고 8, 11도 안 되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얘네를 이제 다 더해. 지금 더해왔어요. 얘 56. 그 다음에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10.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 더해주면은 75개가 나와요. 75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뭘 세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양쪽 곱이 60 이하가 되는 거. 근데 60 이하보다는 당연히 60 초과가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9개 중에 4개를 갖다가 뽑는 거 중에서 60이 초과되는 거. 얘 5랑 11 곱해도 그러니까 3이랑 11 곱하면 33.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3이면은 60이 초과될 수가 없어. 4인 것도 마찬가지, 5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6일 때는 10고르면 60이니까 60 초과인 걸 찾고 있는 거니까 6이랑 11인 거. 그럼 6이랑 11일 때는 전체 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갖다가 빼주고 그 다음에 7인 거랑 10 선택하면 70이 되겠죠. 그럼 얘도 60 양쪽 끝을 곱한 게 60이 초과되는 거니까 얘는 8, 9 2개 중에 2개 선택한 것도 갖다가 빼줘야 되는 거고 7이랑 11이어도 3개 중에 2개 선택한 걸 갖다가 빼줘야 된다. 그 다음에 8이랑 11 선택한 거는 2개 중에 2개. 8, 9, 10, 11 그것도 60이 초과돼. 8이랑 11 곱하면 88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아까 얘는 126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6, 얘는 1, 얘는 3, 얘는 1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는 11이죠. 그래서 얘 11을 갖다가 빼주면은 1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5에서 115를 갖다가 더한 다음에 그 중에 얘랑 겹치는 걸 갖다가 뺄 거예요. 얘랑 겹치는 게 뭔데? 여기 중에서
60 이하인 걸 갖다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60 이하인 게 겹치는 거죠. 근데 얘 60 이하인 거 뭐야? 얘네 다 60 이하겠죠. 얘네 다 60 이하. 얘도 다 60 이하. 그다음에 얘도 다 60 이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는 7이랑 그 6이랑 9랑 만난 거고 얘가 10이랑 만난 거 얘가 11이랑 만난 거잖아요. 그럼 60 이하가 아닌 건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결국 얘는 6개. 그러니까 얘는 6개 빼고는 다 60 이하인 거니까 결국 69가 다 60 이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69를 갖다가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계산해 주면은 얘는 이제 1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체는 당연히 9C4, 126. 그렇죠?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당연히 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좀 뭐 생각할 게 좀 더 많긴 해. 여사건이 좀 더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다 나열해서 갖다가 셀 거면은 얘나 풀이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도 선생님 내가 시험장에서 여사건을 생각하는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원래 사건대로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나열해서 하나하나 잘 세주는 거. 하나하나 잘 세주는 거,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능력이다. 되죠? 자, 그러면은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17번을 보면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K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각 자릿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이 PK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시그마 1부터 8까지 PK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한 번씩 이제 대입을 해보라 그랬죠. P1이 뭐지? P2가 뭐지? 그럼 얘네들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P3이 뭐지? 하면서 P1이 8까지를 갖다가 더해달라. 근데 P1이 뭐야? 그럼 K에다 1 집어넣어서 여기다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 자리 자연수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 자릿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갖다가 구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한 자리 자연수를 갖다가 만들 건데 그럼 그 한 자리 자연수 만드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당연히 9가지겠죠. 1부터 9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9가 될 거고 얘 자릿수를 갖다가 더해서 8이 나오려면 여기에 8 하나만 띡 하고 들어와야겠네요. 그래서 결국 얘는 9분의 1 확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P1이 9분의 1인 거구나. 그럼 P2는 두 자리 자연수를 갖다가 만들 거냐. 그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얘는 9 곱하기 9에서 81가지인 거죠. 근데 딱 느낌이 규칙이 있을 것 같죠? 좀 이런 이제 다 더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8개를. 그래서 이제 얘는 9 곱하기 9니까 9의 제곱을 한번 써봅시다. 9의 제곱. 여기는 9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얘는 9의 4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를 9의 제곱으로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둘이 더해서 합이 8이 나와야 된대. 합이 8.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얘는 이제 이 17번은 수능 특강에 없긴 한데, 근데 각 자리의 숫자를 갖다가 더하는데 8이 나온다? 얘는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문제집에도 다 들어있는 그러한 유형 문제인 거죠. 유형 문제. 그러니까 진광고, 아까 이제 앞에 그 설명할 때, 앞에 이제 오프닝 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진광고에서는 이런 좀 이제 유형 문제집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응용해갖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서 걔네들을 다 내 걸로 갖다가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각 자리를 갖다가 더했을 때 8이 나온다는 건 내가 이 자릿수를 8이 X라고 하고 이 자릿수를 Y라고 해주면은 결국 X 더하기 Y가 8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X랑 Y는 1부터 9까지인 거니까 결국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 EH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I는 EH6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되죠? 그 다음 P3을 갖다가 구해주면 P3을 갖다가 구해주면 세 자리 자연수인데 그러면은 분모는 9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YZ를 더해서 8이 나와야 되는데 XYZ는 1부터 시작인 거니까 얘는 결국 3H5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H는 항상 C로 갖다가 바꿔서 계산하니까 C로 한번 바꿔보면은 얘는 7C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7C5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안 해도 74가 된다는 느낌 딱 오죠. 그리고 어차피 1이라는 거는 77로 갖다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자리 마지막 한번 해보면은 얘 8자리일 때 분모는 9의 8제곱이고요. 이 8개를 다 더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8H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8H 0. 그래서 얘는 결국 7C 0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통분이 생각이 나야겠죠. 그래서 나는 9의 8제곱으로 갖다가 통분을 할 건데, 그럼 여기는 9의 7제곱이 곱해지겠죠. 9의 7제곱 곱하기 7C7 다음에 더하기 얘는 9의 6제곱, 9의 6제곱 곱하기 7C6, 그다음 얘는 9의 5제곱, 9의 5제곱 곱하기 7C5. 그래서 이렇게 초로록 해가지고 얘는 그냥 모양을 맞춰주면은 9의 0제곱 곱하기 7C0 이렇게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계산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항정리, 이것도 이제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9의 전체 이제 7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야? 얘 계산하면 분모는 9의 8제곱, 그다음에 분자는 10의 7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 이런 이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 이항정리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다양한 문제에 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18번 보면은 18번에 9개의 숫자 1, 4개, 2, 3개, 그 다음에 3, 2개 중에서 임의로 이제 7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이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에 갖다가 만족해달래요. 그래서 3은 반드시 2개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2, 3 사이에는 1과 2의 개수를 각각 x랑 y라고 할 때 그 개수들의 곱이 5는 넘으면 안 된다. 5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 18번이 이제 그 3단원의 레벨 2의 이제 8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르죠. 얘가 이제 얘는 사람으로 가요. 1학년 뭐 4명, 3학년, 2학년 3명, 3학년 2명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3학년 사이에 2학년이 뭐 2학년의 개수를 각각 1학년, 2학년의 개수를 x개, y개라고 할 때 걔네 그 숫자가 뭐 4가 넘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돼 있었었는데, 얘랑 거의 형태는 비슷하죠. 형태는 비슷한데 얘는 6건으로 갖다가 풀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서 많은 친구들이 얘를 6건으로 갖다가 이제 풀어볼까 해서 많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얘를 6건으로 하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얘는 이제 3학년, 모든 아이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죠. 근데 얘는 이제 1, 2, 3이 숫자가 이제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갖다 풀면은 조금 뭔가 이제 오류도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6건을 갖다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조건 2개일 때 6건은 사실 좀 힘들어. 정말 이제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건 2개가 나오면은 한번 그냥 직접 구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더 풀이 방법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은 반드시 2개가 와야 된대요. 그러면 3 2개는 이제 뽑아놔. 3 2개를 갖다가 뽑으면은 지금 7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5자리 남았죠. 5자리 남았는데, 이 5자리를 이제 1과 2로 갖다가 이제 채워 넣을 건데, 잘 생각해보면은 1이 4개밖에 없으니까 1로 다 채우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1 4개와 2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3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 이 5개를 1 3개랑 2 2개. 그래서 1 3개랑 그 다음에 2 2개.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3 2개랑 그 다음에 1 2개와 2 3개. 1 하나랑 2 4개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2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케이스가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나 조건을 갖다가 지금 2개는 반드시 뽑으라 했으니까 이 3개의 케이스는 가 조건 다 만족한 거예요. 이 3개의 케이스에서 나 조건만 만족하는 아이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3 사이에 이 1과 2를 갖다가 집어넣을 건데 곱이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1번 케이스 봐보세요. 1번 케이스는 요 3 사이에 어떻게 요 1과 2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얘네들을 이 1 4개랑 2 하나를 3 사이에 다 집어넣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집어넣어도 얘네들을 곱하면 4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5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요 1번 케이스는 무조건 나 조건도 다 만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1번 케이스 확률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겠어? 내가 이 9개 중에서, 저 9개 중에서 내가 7개를 갖다가 뽑을 건데, 그 중에 3은 2개 뽑아요. 그럼 2개 중에 2개 뽑아야 하니까 2C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3개 중에 1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2라는 거는 3개 중에 한. 그 다음에 1은 4개 중에 4개, 4C4니까 계산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1번 케이스의 확률인 건데, 요 1번 케이스는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니까 얘를 다 챙겨오면 된다.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은 9C7은 9812니까 얘는 36분의 3이 되면서 얘는 12분의 1이 1번 케이스의 확률. 나 요 2번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세주면은 얘가 또 이 5보다 넘어가는 순간이, 또 잘 생각해보면 5보다 넘어가는 순간이 요 3, 3 사이에 요 1, 1, 1, 2, 2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 그얘 다 집어넣으면 x가 3이고 y가 2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에서 6이 돼요. 근데 이 상황 말고는 5가 넘어가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요 3 사이에 1, 2개, 2, 2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밖에 안 되니까 나 만족하고, 얘 3개, 1개 집어넣으면 당연히 곱하기 하면 3밖에 안 되니까 만족하고. 그러니까 요 2번 케이스에서 나 조건을 만족 안 하는 애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얘밖에. 그러면은 우리는 요 2번 케이스 전체에서 요 상황만 갖다가 빼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상황만 빼주겠다. 그러면은 얘 전체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얘 전체 케이스는, 그죠? 얘 전체 케이스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9개 중에서 7개를 갖다가 이제 뽑는 거. 얘랑 똑같이 세주면 되죠. 얘랑 똑같이. 9개 중에 7개를 갖다가 뽑는 건데, 나는 얘는 저거 3은 2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저 1은 4개 중에 3개. 그래서 얘는 4개 중에 3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는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얘가 지금 뭐야? 얘는 지금 이 구성을 만드는 가지수인 거야. 이 구성을 만드는 확률. 3 2개랑 1 3개랑 2 2개가 왔을 확률인 거야. 전체 9개 중에서 7개를 갖다가 뽑을 때, 그죠? 3 2개랑 1 3개랑 2 2개 올 확률. 그래서 이 확률에서 우리는 이 구성에서 뭐만 안 된다고? 이거를 갖다가 나열하는 거는 1, 2, 3, 4, 5, 6, 7. 전체 7팩. 전체 7팩인 거고, 그 중에 이제 3의 개수, 1의 개수, 그 다음에 2의 개수를 갖다가 나누는 게 얘네를 나열하는 전체 가지수. 근데 이 나열 중에 뭐만 안 된다고? 양쪽 끝에 3, 3 두고 여기에 1과 1 3개랑 2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안 된다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제 빼줘야겠다. 걔를 갖다가 빼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빼줄 거니까 여사건으로 씁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전체 1에서 뭘 뺀다고? 얘를 나열하는 전체 가지수는 전체 7팩에서 2팩, 3팩, 2팩을 갖다가 나눠준 게 전체 나열 가지수. 그 중에서 이 5개, 3, 3 옆에 양쪽은 고정이야, 고정. 3, 3은 고정이니까 개수 셀 거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5팩에 3팩, 2팩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야. 5팩에 3팩, 2팩. 이 가운데 5개 나열되는 그 방법은 안 된다고. 그 방법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3팩, 2팩, 3팩, 2팩 날려주고, 나 5팩이랑 7팩 계산하면 7, 6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42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2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건의 개수는 21분의
20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얘를 갖다가 곱한 게 2번 케이스에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 계산하면 얘는 아까 97이 36이 나왔었고 얘는 43, 12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63분의 20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죠? 그래서 이 12분의 1이랑 63분의 20을 갖다가 더할 거고 마지막 얘만 세주면 되겠죠. 뭐 한다고? 지금 이 구성이 만들어질 확률부터 이 구성이 만들어질 확률 내가 9개 중에 7개를 갖다가 뽑을 건 이 구성이 만들어지려면은 9개 중에 7개를 갖다가 뽑을 건데 이 구성이 만들어지려면 3 2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고 1은 4개 중에 2개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 거고 2는 3개 중에 3개를 갖다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구성이 만들어질 확률 자체가 지금 36분의 6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성을 만든 다음에 이 구성에서 뭐가 안 된다고? 이 3과 3 사이에 11222가 다 들어와 있는 이러한 나열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6건으로 갖다가 구할 거니까 1에서 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전체 나열이 7팩에 2팩, 3팩, 2팩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요 5개가 나열되는 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러한 구성은 안 된다. 왜? 나조건에서 6이 돼버리니까 곱했을 때 6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쟤를 갖다가 빼줄 거니까 얘를 나열하는 거. 사실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얘는 21분의 20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는 6분의 1, 얘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 얘는 10이 되는 거니까 얘는 63분의 10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해주면 위에서 갖다가 더해주면은 12분의 1 더하기 63분의 20과 10인 거니까 63분의 30.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은 21분의 10이 되는 거고 얘는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84분의 얘는 7, 얘는 40. 그래서 84분의 47이 답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되죠? 정말 뭐 얘는 이제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이를 아예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물론 얘를 6건으로 갖다가 풀 수도 있겠죠. 이 아이의 가의 6건과 나의 6건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6건을 갖다가 풀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선생님은 이 조건 2개가 있을 때 6건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그냥 6건 아니고 그냥 사건을 갖다가 이제 풀어 보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풀이로 해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문제를 갖다 풀어봤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광고는 정말 어려운 그런 킬러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학교 시험에 잘 내지 않으니 우리가 부교재 갖다가 선정돼 있으면 부교재를 갖다가 꼼꼼하게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형 문제집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은 문제들 양치기 문제로 갖다가 풀어가지고 다양한 접근법을 익혀주는 게 좀 더 진광교 학교 시험에 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2학년을 갖다가 거쳐서 3학년 이제 1학기 마지막 학기 내신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기인데 중간고사를 이제 보고 진짜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만 이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앞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이제 다들 해왔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